네. 제주의 제가 숨은 보배, 제주의 자랑, 또 제주라고 하는 인문학적 특징을 다 담고 있는 곳 중에 대표적으로 뽑으면 제가 여기 있는 탐라신화공원을 주저없이 뽑습니다. 오늘 저희를 마중 나온 탐라신화공원의 진상배 대표님 잠깐 소개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사 말씀, 환영 인사. 이렇게 와주신 것만도 고맙습니다. 제가 환영드립니다. 네. 어, 조성하게 된 배경 짧게 이게- 2분 안에. 참 어렵네요, 그거는. 일반적인 관광지들이 그 외국에서 들어온 그 문물을 받아들인 관광지들이 너무 많아서 제주 문화를 알릴 수 있는 관광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주적인 거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알고 있는 신화공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돈이 안 됩니다. 그 돈은 안 되는데 조성 기간 좀 얘기해 주시고. 이게 조각하는 데만 만 6년 밤낮 없이 꼬박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우스 만들어 놓고 계속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지만 즐거웠습니다. 중간에 위기를 닥쳤는데 이거를 지금도 뭐 위기라고 볼 수 있죠. 지금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 어떤 돌파구가 마련돼야 될 것 같긴 했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런 이 멋진 공간을 계속 유지가 돼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제주를 찾아왔을 때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를 마음으로 함께하고, 저하고 이제 우리 진상배 대표님하고는 이제 아주 오랜 지기가 돼서 아주 친합니다. 오늘 점심 식당을 대표님이 소개를 해줬어요. 그래서 교례리 그쪽으로 이동해 가서 점심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면에 보면 먼저 여기 한번 보세요. 저기 출입문에 매표소가 있잖아요. 초창기 세웠을 때는 직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처음 이제 생기고 와서 이 보물을 찾은 뒤에 당당히 표를 끊고 갔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표 없이 자동으로 돈을 넣고 가야 돼요. 1인당 3,000원씩. 그래서 저는 이제 오면 몰래 왔다 갈 때는 저만 혼자 이렇게 돈 넣어놓고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 아름다운 멋진 공간이 빨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제주인뿐만이 아니라 육지에 온 사람들도 여기가 다 다녀갈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선생님들은 지금 이 화산섬 제주기행의 이틀작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의 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은오름 동굴계를 제가 교과 통합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교과 통합적인 검은오름 용암 동굴계에 왜 탐라신화공원을 넣느냐. 제주의 생활, 제주의 어떤 정신세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제주의 척박한 자연지리 환경, 대표적으로 태풍을 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뱀도 많고 바람이 아주 세고, 또 오히려 제주가 겨울에 추워요. 훨씬 또 혹한의 추위가 몰려오기도 하고, 또 이 생활 자체가 어업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어업에 나가서 죽기도 하고, 그러니 이제 이 제주의 여자들이 더 눈에 많이 띄죠. 밭일도 해야 되고 물질도 해야 되고. 그래서 삼다도에 이 여자가 많다고 하는 의미는 물리적인 것보다는 우리 눈에 보는 생활상에서 보이는 게 많았기 때문에 그러고, 어제 우리가 갔던 북촌의 그 한 마을에 400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는 그런 곳에 가면 이제 무남촌이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거의 다 한 번에 희생됐으니까. 그런데 이런 제주 사람들의 이 생활과 정신세계를 대표적으로 나타내는 게 제주 신당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신당이 다른 곳이 아니에요. 신증 동국 여지승남에 보면 이 제주의 신당 문화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주 안 좋게 표현해요. 안 좋게 표현하면서 그들은 돌, 나무, 숲, 호수, 뭐 습지 이런 데를 당으로 삼아서 섬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현대 과학으로 보면 미신적인 건지 모르지만 제주를 살아가는 제주인들의 삶에서는 절대적 의지처예요. 안식처고. 그러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이 세계 문화에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큰 종교들 말고 우리의 전통 민속 신앙이 종교 아니에요? 종교예요. 다 모두 믿고 섬기는 건 다 모두가 종교일 텐데 그러한 이 삶의 모든 것들을 이 안에 18,000신을 우리 대표님이 아까 6년여 작업 끝에 재현을 해놨단 말이에요. 18,000신을. 그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18,000신 안에 이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처음 오시는 분들은 진짜로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 검은 울음이 바로 이 개를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 개를 따라서 우리가 월정리 해안가까지 갈 텐데, 그래서 이 거무튀튀한 게 신령스럽다는 뜻이에요. 검은 울음의 그 검은도, 분하고 내부가. 신과 관련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제주에 이 신들의 섬 제주라고 하는 4D 영상물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다 국산이에요. 국산도 어디? 제주도. They all came from 제주 아일랜드. 모두 다 제주 사람들이 제주 신에 등장하는 거예요. 자청비 나오거든요. 소별왕, 대별왕. 그 다음에 우리 제주에 있는 이런 화산섬의 자연, 생태 모든 담은 거를 4D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영상물을 제작했는데 그걸 제가 아주 칭찬을 많이 했어요. 일단 이 제주의 토속적인 신들이 다 등장시킨다고 하는 거고, 시룸이라고 하는 열매, 그런 나무도 등장하지만 뭐 만장굴이니 뭐 동굴, 그 다음에 이런 곶자왈 총동원됩니다. 10시 반 프로그램이에요. 아침 9시에는 다른 제목으로 해요. 그래서 저는 꼭 신들의 섬 제주를 보고 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 4D 영상에 등장했던 주인공들을 이 안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이 신화공원과 연결돼서 여기에 있는 천주왕부터 대별왕, 소별왕, 자청비, 그리고 영등할망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의 정자에서 섬기는 본향당의 신부터 그런 여기 등장하는 신들이 다 등장한단 말이에요. 이 공간이야말로 저는 제주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현대 감각으로 와서 종교적 편향성을 갖지 말자, 편견을. 그래, 이 우리 대표님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모 종교인들이 왔는데 여기가 신들이 있는 곳인가 가만 안 된다 해서 갔대요. 이런 생각들이 뭐냐면 바로 이 깊지 않은 신앙심에서 오는 거죠. 우리의 삶 자체가 삶이 그냥 신앙이에요. 우리가 늘 기원하고 빌고 아침에 어머니가 밥 차리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거를 잘 먹고 건강하게 커주기를 바란다. 이런 것이 신앙이죠. 다른 게 신앙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우리의 신앙이고 어떤 그런 걸 텐데, 이렇게 내 종교 아니고 내 신이 아니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 우주 안에 하나의 작은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다양한 민족과 대륙도 다르고 생활 풍습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러면 그거 다 다르게 섬기고 모시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양성이 생태계의 다양성뿐만이 아니라 그런 언어, 문화, 이런 특히 종교의 이런 다양성을 받아들이고 함께 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 여행은 저는 안 가봤지만 많이 가면서 제주의 그리스노마 신화는 막 익숙하고 그거는 막 알면 막 머리에 목에 힘주고 이러면서, 정작 우리의 천지왕, 대별왕, 자청비, 뭐 세경분풀이나 뭐 이런 거는 아예 알지도 못하고, 이 성경에 창세 신화가 있으니까 창세 신화 거기만 있고 우리는 없는, 대한민국에 창세 신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을 여는 신화예요. 우주론이에요, 우주론. 없죠? 들어본 적 없죠?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규원사화에도 나와 있고 한당곡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제가 여기다 다 실어놨어요. 다 실어놨고, 그런 우리의 조판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 창세, 세상을 여는 신화예요. 그럼 제주에는 창조 신화가 있어요. 만든 신화. 그게 설문대할망이에요. 제주 땅을 만든 신화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설문대할망이라고. 그 다음에 제주에 이런 이 척박한 땅에 이제 외부에서 뭐가 와요? 곡식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에요. 오곡이. 그래서 삼성헬에 있는 양을라, 고을라, 부을라 이 사람들이 동쪽에서 오는 공주들을 맞이해서 각자 제1도, 제2도, 제3도 나눠서 정착하고 그들이 가져온 오곡을 받아들여서 농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주에 이제 어떤 외지에서 들어온 곡식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세경 본풀이에요. 세경 본풀이에 나오는 그 이야기들이 제주의 이 농경 문화가 토착되는 기존의 유목적인 이런 수렵 채취에서
정착하면서 이제 농경으로 가는 이런 것들이 세경 분풀이에 쫙 등장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하늘을 열고 이게 이제 천주왕 분풀이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이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걸 여기에 다 풀어놨어요. 그 얼마나 대단한 공간. 여기 특히 국어쌤들 제가 예전에 많이 왔을 때 제일 좋아했어요, 여기를. 그래서 오늘 점심 드시기 전에 일단 있는 그대로 우리 진상배 대표님이 조성해서 이 공간을 제주만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으로 나타내고 싶다고 했고, 또 제가 하나 높게 치는 것은 제주신 중에 창주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설문달망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그 돌문화공원을 못 갔잖아요. 그 돌문화공원이 바로 설문대 할망을 형상화해서 만든 공원이에요. 지하에는 지질박물관을, 옥상에는 그 설문대항과 관련된 물을, 그리고 외부에는 그 많은 하루방, 정랑, 그리고 외 삶의 공간에 돌과 관련된 다양한 이런 유물들을 전시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돼서 여기도 뭐를 찾고 싶었냐면 설문대 할망을 찾고 싶었는데 없어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한테 왜 이게 안 보이나요? 그랬더니 여기에 우리 대표님이 또 깊은 생각이 있어요. 설문대 할망은 돌문화공원의 상징성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그곳을 돋보이게 하려면 여기서는 하지 않겠다. 그래서 여기는 영등할망이 아주 이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수성, 남극 노인성에 그 남극 노인성도 지금 형상화되어 있고, 시간이 많지 않아서 선생님들께 이 각각에 관한 이야기들을 오래 해드리지 못하지만 방향성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 중요한 건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이 그렇게 눈으로 보여야만 되고 이런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 안에 신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신앙은 다양해야 되고 다 존중받아야 된다. 우리가 절단하듯이 이거는 미신, 이거는 신앙 이런 게 될 수가 없다. 그런 좀 넓은 마음을 가져주시고 이 공간 안이 자기가 믿는 종교하고 약간 성격을 달리한다고 그래도 문화적으로 봐주시길 바라고, 제가 하는 역할이 이런 거여야 돼요. 그래야 편견이 없어지고 차별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모든 것이 생태적인 마음이에요. 자, 오늘 검은우름 용암 동굴대를 가면서 출발지 어머니 검은우름에서 신화적 요소를 우리가 찾아오고 그거를 형상화해서 하나의 공간으로 공원으로 만들어 놓은 이곳을 바라보면서 이 앞에 있는 물 보이세요? 우리 대표님 이거 조성할 때 이 세 개의 한 의도는 뭐였어요? 백록담이고요. 물장물이 오름이라고 있습니다. 설문달망이 빠져 죽는. 예, 빠져 죽은 물장물이 오름이 여기서 이 정면이. 우리 아까 저 검은우름 가서 봤어요. 예. 아니, 할망이 왜 죽어요? 그건 제가 한테 이리 얘기해 드릴게요. 요 두 개는 그러면 새끼? 아니요. 그러니까 백록담하고 음. 물장물이 오름하고 물장오리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은 또 뭐예요? 생각나무 얘기할까요? 예. 교래리 번지에 있는데 물차도름. 물차도름. 예. 예, 여기에서 다 보이거든요. 세 개가 그래서 정확하게. 예, 예. 제가 그렇게 많이 왔어도 이 세 개의 출처를 이제 제대로 알았습니다. 자, 저 앞에 북한에서는 삼지연이라고. 삼지연? 그런 그래, 식으로. 삼지연. 자, 그러면 이제 이 주변부터 놓치지 말고 출입구 위에 있는 거 보세요. 자, 이 안에 이 다양한 18,000의 신들이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서 펼쳐집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분위기가. 깔끔해졌네요. 자, 이쪽으로 향은 숨어 있었어. 이제 알았어. 자, 우리 선생님들 가까이 오세요.
아, 탐나신화공원을 딱 들어오면 먼저 우주론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우주론이란 게 뭐예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러니까 현대과학으로 우리가 빅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무공간에 없는 그런 공간에서 빵 터져서 우주가 탄생했다고 하는 게 빅뱅 이론인데, 그거는 이제 현대 과학에서 보는 거고, 우리가 전래해온 옛날부터는 암흑이었다, 캄캄하다, 이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캄캄한 속에서 광명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뭐가 있었다? 빛이 있으라, 있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출발의 첫 번째 이 천지왕 본풀이를 놓은 건데, 본풀이라고 하는 것은 제주의 신방들이 이 굿을 끌고 갈 때 먼저 본풀이부터 합니다. 그 본풀이는 뭐냐면 이 굿에 신이 누구고 그 신의 출처가 뭐고 어디서 왔고부터 유래를 쭉 풀어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본풀이라고 해요. 제주에서 신방 풀고 갈 때. 그래서 그 굿의 근원을 보면 본풀이를 읽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게 바로 천지왕 본풀이에요. 천지왕은 세상을 여는 왕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초입에 바로 세상을 여는 우주론부터 시작을 한다 그러니. 그래서 저기에 개벽 이야기 써 있죠. 개벽, 천지 개벽한다는 말 쓰잖아. 그러면 저기 뭐라고 했냐면 첫 줄이 천지가 뭐라 그래요? 혼합돼서 하늘과 땅은 구분이 되지 않고 이렇게 암흑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갑자년, 갑자월, 갑자일, 갑자시에 하늘과 땅 사이에서 금이 생기기 시작하면 세상이 열리기 시작한다. 이게 천지왕 본풀이의 이야기인데 153쪽 한번 보세요. 이 천지왕 본풀이에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우리의 별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별 이야기가 다른 신화에는 물론 별이 그냥 언급되긴 하지만 공식적으로 별자리 이름이 나오는 건 이 천지왕 본풀이에요. 그래서 먼저 규원사화를 보면 153쪽의 아래에 보면 아득한 옛날 음양이 갈라지지 않고 땅과 하늘도 갈라지지 않은 채 오래 닫혀 있었다. 같은 맥락이죠. 일본 신화도 마찬가지예요. 일본 신화도 하늘에 새 신령이 먼저 출발해요. 존재 자체부터 있으면서. 그래서 거기서 신들이 나와서 퍼지고, 그리고 칼끝을 바다를 쳐서 소금물이 떨어지면서 일본 열도가 생기고, 이렇게 출발하는 게 일본의 창세 신화하고 우주론이기도 합니다. 일본 열도에 국한되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이런 규원사화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창세적인 개벽 신화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배워본 적이 없어요. 선생님들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삼국유사에 나오는 고조선 왕검편, 단군 신화라는 용어 없습니다. 왕검 조선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신화라고 갖다 막 덧칠해서 이름을 붙이는데 신화라는 용어 쓰지 않았어요. 그냥 그 왕검편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바로 누가 나와요? 환인이 나오고 환웅이 나오고 그리고 단군이 나오고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건국적인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단군 신화를 우리의 건국 신화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것도 공간을 보면 하늘에서 지상세계로 내려온 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그 많은 신화들을 보면 상층에서 하층으로 가는 게 문화의 전파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 신화가 하늘에서 2번 내려와요. 제가 그 신화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했냐면 처음에 이 청동기에 고대 한국인들이 일본 열도로 가서 문화를 열어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고대 시기에 오면 가야가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야에 이런 많은 유적과 이 유물들이 일본에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른 하늘에서 또 온 걸로 저는 표현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를 나타냈을 것이다. 우리도 환인이 이제 환웅을 낳고 환웅이 지상세계를 보고 가기를 원하니까 환이 내려보내잖아. 그래서 열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 천지왕 본풀이에 지금 왼편이 천지왕이고요. 그리고 오른편이 총명부인입니다. 천지왕의 부인이고 하늘이 양이라면 땅은 음인데 그 하늘을 상징하는 게 천지왕이고 왼쪽, 그리고 땅을 상징하는 게 음이에요. 그럼 여자가 되겠죠. 그게 총명부인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게 총명부인입니다. 이 총명부인을 지상에 있는 천지왕에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총명부인과 만나가지고 아이들을 낳아요. 그 아이 중에 밑에 있는 것이 대별왕, 죄송합니다, 말 함부로 안 하겠습니다.
대벼랑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소벼랑이에요. 나는 안 보였는데 어딨냐고 했더니 여기 옆에 이렇게 숨어져 있었습니다. 소벼랑이. 세계유산센터에 나와 있는 신들의 섬 제주에서는 스토리 전개를 대벼랑이 악인으로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 천주왕 분풀이는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 영상이니까 그렇게 된 거고, 이 대별과 소별이 천지왕과 총명부인에서 태어난 뒤에 이들 둘이 이 질서를 잡아가고 노력하고, 물론 이제 둘 사이에 갈등적 요소도 있어요. 그러나 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해가 두 개인 걸 하나를 떨어뜨려서 없애서 질서를 잡고, 또 이 만물과 이 생물들이 자리를 잡혀가요. 어찌 보면 성경에 있는 창세신화와 아주 흡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지왕 분풀이는 제가 볼 때는 제주의 토착적으로 자생한 신화라기보다는 여기 규원사화에 있는 것처럼 육지에서 전해와서 제주에 토착화하시면서 만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제주의 이 신화에 관한 것은 현용준 선생님이 아주 연구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그분의 책을 가지고 연구를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제주 분들이 제주 신화에 대한 책들을 지금 많이 냈어요. 그래서 검색해 보면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라고, 여기서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뒷부분을 한번 꼭 봐드릴게요.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에 실려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뭘 본다고 그랬죠? 노인성 관측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삼각대 가지고 촬영도 해볼 텐데, 요 두 번째 문단 보세요. 동쪽 하늘이 열릴 때 샛별과 삼태성이 나타났다. 자, 동쪽 하늘이 열릴 때 샛별은 금성을 말합니다. 삼태성이라고 하는 것은 북두칠성 아래에 있는 별 두 개가 똠방 있는 걸 말해요. 그게 우리의 삼태성이에요. 물론 오리온 자리에 이 허리쯤에 있는 그 아랫부분에 삼태성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그 삼태성은 우리의 별자리의 삼태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삼태성은 바로 북두칠성 아래쪽에, 제가 이제 오늘 수마포 해안가에서 선생님께 별이 그대로 이되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서쪽 하늘에는 태백성. 그러면 여기에 이 논리적 모순이 있는데, 동쪽 하늘이 열릴 때는 샛별, 서쪽에 하나는 태백성, 두 개가 같은 별 행성이에요. 근데 따로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죠. 중앙에는 은하수에 직녀성과 견우성이 뜨고, 남쪽에는 노인성이, 북쪽에는 북두칠성이 떠올랐다. 자, 이 창세신화에 중요한 우리의 별자리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문 우주민족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세상을 열어놓은 곳에 땅을 만드는 사람이 설문대 할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대 할망은 제가 다시 또 얘기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농사가 들어오죠. 그게 세경 범풀이에요. 그 등장하는 이야기가 저기 있습니다. 여기까지만